70번은 답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 물상보증입니다. 물상보증인 소유 Y토지에 대해서 피담보채 5천만 원 1번 공동저당을 여기까지 하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 5천만 원을 가지고 을소유 X토지와 그 다음에 병소유 Y토지인가? Y토지 이게 병소유입니다. 이건 물상보증이죠. 이건 을 거고 여기에 1번 저당권 여기 1번 저당권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병소유에 그 다음에 정은 X토지에 2천만 원으로 2번 저당권 무는 Y토지에 병에 3천만 원 2번 저당권 주되겠대요. 여기에 정 2천만 원 가지고 이순이 여기에 무가 얼마짜리? 3천? 무는 Y토지에서 3천만 원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Y토지가 경매 먼저 경매 들어갔대요. Y토지 야가 요걸 경매 날렸어요. 이게 이 날렸을 때 배당금이 5천만 원 전액을 5천만 원을 다 가져갔어. 여기 5천만 원을 다 야가 가져갔어. 그래서 이 5천만 원 나왔는데 요거를 다 변제 충당해버린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Y토지가 경매대에서 배당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되면 4천만 원이 배당됩니다.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요거 날리니까 여기 이제 4천만 원이 이제 배당될 때 무가 X토지 매각되면 얼마를 배당받? 이 무가 얼마 받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동저당의 경우에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이죠. 먼저 물상보증인을 20에 해당할 때 물상보증이 대신 갚아줬죠. 5천을 대신 갚아줬으니까 그 X 을소유 X토지의 갑이 더 비껴라 라고 변제대회에서 병이 들어간다 그랬지. 그잖아. 병이 대신 갚아줬으니까 변제대회죠. 변제대회에서 야 지금 을이 가지고 있는 X토지의 갑이 더 이상 받을 게 없잖아요. 병에서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갑 대신에 병이 변제자 대회에서 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변제대회로. 그러면 일이 들어가면 지금 병이 X토지에 대해서 1순위권자죠.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즉 무라는 사람은 뭡니까? 병에게 2천 받을 게 있죠. 아니 3천 받을 게 있죠. 그러면 병 네 비껴라 내가 먼저 가져갈게 라고 주장할 수 있죠. 4천 중에서 병보다는 무가 먼저 가져가냐. 돈 꿔준 사람이니까. 이해가죠? 그럼 얼마를 가져가? 4천 중에 3천을 받으면 되죠. 3천 이상은 못 가져가지. 답은 3천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건 왜냐면 이때 물상보증인은 후순위권자하고 채무자 소유 후순위권자 중에서 우리 판례는 물상보증이 후순위권자를 우선시켜요. 판례가. 물상보증이 후순위권자를 보호시킵니다. 판례가. 그래서 요 정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 요 사람이 4천 중에서 물상보증 이 사람이 먼저나 이 사람이 먼저나 되겠죠. 사실은. 근데 판례는 물상보증 우선서를 취합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3천을 먼저 가져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물상보증인을 먼저 경매 청구했을 때 물상보증인이 변제자 대위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러면 갑 대신에 병이 들어갑니다. 병이 들어가서 물상보증인보다도 무가 가져가죠. 그러면 정은 제일 꼴발이죠. 정은 4천 중에 3천 가져가고 병이 1,000만 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받는 거지 이제 일반 채권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2순위니까. 됐습니까? 이런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죠. 물상보증인 우선설이야. 판례집에 판례 2개가 있었죠. 판례집에 이거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판례집에 딱 나왔으니까 그 판례집에 하고 또 하나 요 문제 하나 오고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본 게 나오면 체크해놓고 풀지 말아야 돼요. 풀지 말고 다른 거 쉬운 거 푼 다음에 개론 다 풀고 시간 나면 풀고 안 되면은 적어 버려야지. 풀라고 정리면 안 돼. 근데 어떻든 이렇게 근데 원리를 나면 쉬워요. 이게 우선이죠. 이게 우선 아니에요. 이게 후순위권자, 물상보증인의 후순위권자하고 채무자소의 후순위권자 중에서 물상보증인 후순위권자를 우선시킨다는 게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71번입니다. 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으니까 최선순위겠죠. 상가 건물 보증금 1억, 월차임 40이니까 환산보증금은 1억 4천이겠네요. 그래서 임차 대항 요건을 갖추고 대항 요건 갖췄다는 것은 사업자 등록 신탁했다는 거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3기의 차임을 안 냈습니다. 그러면 갱신 거절할 수가 있죠. 갱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 3거 보전 파멸 처리 그랬죠. 임대기간이 별도로 약정이 없습니다. 최단기 1년이죠. 상임법은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판결에 따라서 X건물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건물 명도 의무는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죠. 건물 비우지 않고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건물 비우지 않고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3번이죠. 조문입니다. 갑이 X건물로 환가되고 보증금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조문이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서 매각되더라도 최선순위니까 임차권 존속하죠. 앞에 저당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일시사용 임대차, 이거 조문입니다.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비용상환 청구권 하나입니다. 근거 조문에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비용상환 청구권 하나고 차임 증액, 부속물, 그 다음에 법정질권 다 인정 안 돼요. 딱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는 건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기억. 조문입니다. 맨 임대차 뒤에 조문이 나옵니다. 2013년 2월 1일 갑은 을의 소재 X주택이네요. 주택이니까 보증금 7천, 임대기간 1년, 임대기간 1년 그러면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틀린 것을 옳은 것을 고시오. 그럼 대항력은 13년 2월 2일 오전 0시죠. 14년 1월 1일 을은 갑에게 500만 원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 1년 이내에는 못합니다. 1년 이내에는 못하니까 원래는 13년 2월 1일이니까 14년 1월 1일은
1월 1일은 2월 1일이 1년이 안 됐죠? 1년 이내에는 증액 안 됩니다. 틀렸죠? 14년 3월 1일에 1년 지났죠? 1년 지나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법정갱신 됐겠죠? 법정갱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갑이 임차권 존속을 주장합니다. 그럼 2년 보장해 줘야 되죠? 그러면 을은 약정기간 만료료로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죠. 2년 보장해 줘야 돼요. 법정갱신 돼버리면. 틀렸죠. 13년 6월 1일 동거가족이 없는 갑이 자신의 두민 중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했다면 대항력 깨지죠.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없으니까 대항력은 유지 안 됩니다. 틀렸죠. 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주택 근저당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갑이 3,500 한도에서 병보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로 가야죠. 그래서 병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갑은 3,500 한도에서 병이 최선순위죠. 후순위가 있으니까 우선 변제 안 됩니다. 13년 7월 1일의 정액에 양도한 후 임대기간이 만료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자, 13년 7월 1일이니까 임대차 존속 중이죠. 양도했으니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항으로 보죠. 그죠? 그러면 누가? 정이 임대인이죠. 그러면 갑은 정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5번이 답이죠. 74번 동시행항변권 틀린 걸 고르시오. 계약 해제로 상호간의 원상회복은 동시행관계입니다. 맞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행관계죠. 근데 3번 등기명령에서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등기를 말소무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보증금 먼저 줘야 말소해 주죠. 그게 틀렸죠.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에 너는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항변권은 존속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을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죠. 이게 불안한 항변권이죠. 동시행 항변권 있죠. 조문입니다. 75번 청약과 승낙에 틀린 걸 고르시오.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은 효력이 있죠. 2번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은 효력이 없죠. 맞죠. 3번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 시 도달시죠. 틀렸습니다. 근데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지만 원칙적으로 청약 승낙은 도달입니다. 틀렸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승낙기간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어버린 조문.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않는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죠. 530조 조문입니다. 76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죠. 갑을 병 틀린 걸 고르시오. 갑을 병 그래서 이때는 제3자를 위한 갑 이렇게 계약하고 을, 병, 수익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또는 제3자 이거죠. 그때 1번 을이죠. 낙약자는 갑병은 뭡니까?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흠결은 영향이 없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없죠. 없습니다. 틀렸죠. 1번이. 병이 수익의사 표시했습니다.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 당사자죠. 해지할 수 있죠. 맞죠. 3번 병이 수익의사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죠. 맞습니다. 4번 을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이익 향수 여부를 확답을 추구했죠. 540조.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보죠. 맞죠.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원상회복 안 됩니다. 갑에게 해야 됩니다. 77번 매매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죠.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해야 되죠. 조문. 매매계약은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분 부담하죠. 조문. 아까 584조 있어. 담보책임 면제 특약 있죠. 근데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죠. 면한다 하면 틀립니다. 조문이죠. 584조. 3번이 틀렸죠. 목적물로 인도와 동시 대금 지급한다. 인도 장소라 그랬죠. 조문이죠. 이것도. 당사자 일반인 의무 이행이 기한이 있습니다. 동일한 기한이 추정되죠. 오늘 조문이죠. 오늘 배운 겁니다. 자, 78번입니다. 78번. 갑은 자신의 2억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1억을 보충 지급에 약정했어. 1억은 매매 대금으로 보죠. 틀린 걸 고르시오. 갑을 사이의 계약은 불효식 계약이죠. 교환 계약은 유상쌍무 불효식 계약입니다.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담보 책임 지죠? 유상이니까. 틀렸죠? 보충금 1억 미지급은 해제 사유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 후발적인 위험부담 문제가 정되죠. 을이 과실로 소실했다면 을은 보충금 지급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충금 지급을 기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 지급하죠. 맞습니다. 계약 해제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습니다. 착오로 취소할 수 있죠. 맞고. 계약을 합의 해제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도인이 이행불능 이유로 계약이 해제하려면 대금 지급할 필요가 없죠. 틀렸죠. 3번이 답이고,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 건물 매수한 자는 제3자로 보호 안 됩니다. 맞고.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의해서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죠. 80번입니다. 14년 5월 1일 갑은 그 건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2개월 후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갑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낙성입니까? 요물입니까? 요물이죠. 오늘 배웠죠? 종된 요물 계약이죠. 1번이 틀렸습니다.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죠.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가 있죠. 계약금 약정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약정, 계약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을이 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금 100 상환해서 해지할 수 없죠. 중도금은 이행착수죠. 네? 그 다음에 을이 14년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는데 갑이 소유권 등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행지치를 이유로 최고하고 해지할 수 있죠. 됐죠? 네, 그래서 지금 25회부터는 사실은 여러분이 풀 수가 없는 게 좀 한 75번, 그 다음에 70번, 70번 2개, 그 다음에 67번 같은 거 3개, 그 다음에 4개, 한 5개, 6개를 제낀다 하더라도 한 6개 정도는 그냥 어려우면 제껴놓고 풀어도 충분히 돼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가 2번 아마 작년에는 좀 평이했어요. 민법이. 이번엔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앞에는 쉬운 거고 어려운 거 혼재되는데 어려운 거 어려봐야 6개 내지 7개면 조금 지문 길고 그래도 확 어렵다고 느껴져. 근데 그것은 제껴놓고 풀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체크해놓고 쉬운 거부터 다 풀고 개론 다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떻든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버려서는 안 돼요.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시간 날 때 보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제 판례집, 주약 판례집에 거기 기출 지문 다 있으니까 그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 볼 때 그 지문 그대로 나와.
이걸 반복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거 이제 지금은. 새로운 거 받아들이지 말고.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